네,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미국의 국무장관인 루비오입니다. 보면서 처음에는 좀 피식했는데 저는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명 나이키 트랙슈트 마두로 에디션이라고 해서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인형 뽑기처럼 해가지고 뽑혀올 때 이 나이키 셋업을 입었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직접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공개한 장소가 어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과 함께 그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는 비행기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아니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서 마두로 셋업을 입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기게 보면 재밌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미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국무부에서 그리고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어느 정도 의도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자세하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회담 소식 중에 이 시장 개방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CIA 쪽에서 좀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CIA의 비밀 정예 조직인 그라운드 브랜치 주도로 바로 멕시코 정부의 승인 없이 멕시코 내에서 아주 대담한 작전을 이제 성공을 시킨 건데요. 최근에 이 한반도도 이 한국도 이 보약 관련해서 미국 수사국에서 보도가 된 만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소식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매체에서 헤드라인만 띡 나오는 소식 말고 깊은 정보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도움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미중회담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실시간 업데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오늘부터 해서 운명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실시가 됩니다. 당연히 내일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봐야겠지만 어제부터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베센트 장관과 중국의 부총리 허리펑이 만나서 끝까지 회담 의제를 조율했다라고 합니다. 무역 실무자가 미리 만난 거죠. 한국에서 먼저 이것을 조율했다는 것이 당연히 지리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한국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도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네, 아무튼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표면적인 의제와 그리고 진실의 방에서 정말 미국이 비공개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글이 좀 긴데 처음과 중간에는 그냥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같이 안 간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같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중후반부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저는 그곳에서 탁월한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더욱 개방해서 이 뛰어난 인물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몇 시간 후 그와 만나게 되면 이것을 가장 먼저 요청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두 위대한 나라에 이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네, 보시면 이 개방 오픈업이라는 글자에 큰 따옴표까지 들어가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 나오는 게 이런 기사처럼 트럼프 시 주석에게 중국의 시장 개방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애초에 만나기 전부터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 개방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트럼프 2기 초반에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게는 더 세게 부과를 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장 개방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장 개방과 저 중공에서 받아들이는 시장 개방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말하는 중국의 시장 개방은 단순히 물건 좀 더 사줘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30년 넘게 누적된 불공정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핵심 요구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중국 기업에게 미국 시장을 거의 다 열어줬는데 중국은 자기 시장을 벽으로 막아놓고 있었다. 이제 그 벽을 허물라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시장 개방이란 뭐냐? 쉽게 비유를 하면 미국과 중국을 하나의 그 각각 거대한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미국 쇼핑몰은 누구나 들어와서 장사가 가능해요. 다만 중국 쇼핑몰은 입구에서부터 검문이 엄청 심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기업이 미국 와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을 했었고 때문에 그 나라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트에는 중국산 천지가 됐고 아마존에도 그렇죠. 때문에 미국 제조업은 점점 약해지고 중국에 잠식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중국은 문을 반쯤 잠가 놓은 거예요. 불공평하죠. 중국은 외국 기업이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규제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기술 탈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특정 기업의 기술을 몰래 가로채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랑 합작 요구하고요. 데이터를 통제합니다. 또한 특정 산업은 아예 진입이 불가하고 공산당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즉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실제로 국가가 통제하는 반개방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면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데요. 그냥 관세 올리는 사람, 그리고 무역 적자 줄이려는 사람, 중국 물건 막으려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마가 진영과 이 트럼프 핵심 강경파들은 그렇게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중국을 세계 시장 안으로 더 깊게 끌어들인 뒤 결국 중공체제를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입니다. 관세 때리고 공급망 압박하고 반도체 막고 기업들 중국에서 빼내고 이게 단순 봉쇄가 아니라 압박 후 개방 유도 전략인 거죠.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단순히 가난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택지를 강제로 열게 만들려는 겁니다. 바로 진짜 시장 개방,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 개방이 사실상 체제 개방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진짜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외국 자본력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국가 통제가 약해지고 기업의 자율성이 강해지고 정보 흐름이 확대되고 당의 개입력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지금 중국은 거대한 댐 같은 시스템이에요. 공산당이 물길을 전부 통제합니다. 돈의 흐름이나 부동산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제를 하는데 근데 경제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외부의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나 뭐 외국 시장이나. 그런데 문제는 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수문을 열기 시작하면 댐 자체에 압력이 바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가에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은 완전 개방과 완전 통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 라는 개념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흔들린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개방을 해야 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면 통제를 해야 하고 근데 이 두 개가 점점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진영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려도 자율 복원력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위에서 눌러서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위기를 단순 경제 침체로 보지 않고 오히려 중국 내부 시스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시장 개방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 무역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메시지에 가까운데요. 너희는 결국 개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근데 개방하는 순간 공산당 통제 시스템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즉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이 딜레마 자체를 강제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시장 개방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난번 회담과 이번과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체크해서 또 결론이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미국 쪽에서 좀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좀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시면 대낮에 멕시코에서 이 보약 카르텔 차량이 폭발했고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CIA의 비밀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서만 보도한 게 아니라 외신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멕시코 정부의 승인 없이 CIA가 직접 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단순 정보 지원 수준이 아니라 차량이 폭발하고 표적이 제거되고 비밀 침투하고 심지어 CIA 특수 조직입니다. 그라운드 브랜치라고 하는 그런 조직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멕시코에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이러한 보양 문제를 국경 범죄 정도가 아니라 준전쟁 상태 수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유통망이 걸리고 뭐 실명까지 거론돼서 잡힌 사람이 있기도 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의 FBI나 DEA나 이런
그런 조직과 계열된 어떤 국제 공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미국 수사기관 관계자 특히 연방 검사장인 제닌 피로가 직접 사우스 코리아라고 언급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즉 지금 미국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이것을 단속하겠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공급망 자체를 해외에서 잘라버리겠다,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멕시코의 CIA 작전은 그 가장 극단적인 버전처럼 보입니다. 우선 사건부터 볼 텐데요. 지금 요약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이 5월 14일인데 오늘 며칠 전에 일어난 그런 소식이 아니라 3월 2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외곽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낮이었어요. 그 차량 안에는 프란시스코 벨트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멕시코 최대의 그 카르텔 중에 하나인 시날로아라고 하는 카르텔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그냥 동네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다들 카르텔들끼리 그렇게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워낙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외신에서 뭐 목수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그냥 카르텔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CIA의 지원 아래에 진행된 표적 제거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라운드 브랜치입니다. CIA 내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현장 작전을 맡는 최정예 비밀 조직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자 부대 느낌인데요. 중동이나 테러 조직 제거나 비밀 침투나 뭐 표적에 대한 제거나 이런 작전에 투입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멕시코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이 이 카르텔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범죄 중에 하나 그런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수리남 넷플릭스 수리남 보셨을까요? 그때 황정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수리남에서 이 공급망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잡히죠. 그런 것처럼 범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런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준테러 조직으로 이러한 공급망 유통하는 그런 조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펜타닐 때문이에요. 이런 미국에서 지금 이 펜타닐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총기보다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펜타닐이다 라는 게 이제는 사실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우파가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의 원료로 해서 멕시코 카르텔로 그게 넘어가서 그것이 미국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이 공급망 구조, 즉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의 화학 원료가 멕시코 카르텔 손에 들어가고 그게 미국 국경으로 넘어와서 지금 미국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진영이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 보양 문제에서 끝, 그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국경 밖에서부터 끊어야 한다. 이 논리. 즉 미국 내부에서만 단속하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해외에서 시작이 되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상상을 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중동의 IS라는 그런 이슬람 무장 극단주의 조직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IS처럼 이 멕시코 카르텔을 사실상 그렇게 비슷하게 같은 개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인을 해치고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멕시코 정부의 승인 없이 CIA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CIA든 DEA든 상대국 승인 없이 작전하면 주권 침해가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미국 내부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흘러가냐면 멕시코 정부가 못 막으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미국 마가에서 이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카르텔이 멕시코 국가 시스템 안까지 침투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 됐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이 보약에 대해서 청정국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더 이상 그런 이미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뭐 클럽이나 그리고 뭐 10대들까지도 그리고 해외 조직까지도 연결된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단순 한국 내부 문제로 안 볼 가능성이 이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공급망 자체를 글로벌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즉 앞으로 미국 수사기관이 한국이나
동남아나 멕시코나 중국이나 이런 국제 조직망 전체를 엮어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는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 미국이 이 나라가 만약에 이 보약 공급망 통제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지금 여러분 중국의 펜타닐 대해서 아까 압박을 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외교 압박 카드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강한 신호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번 CIA 멕시코 의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쿠팡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에 관련한 그런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미중 정상회담도 당연히 한국과 관련이 아주 크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게 이 보양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여기 초반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충분히 주목할 만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흥미있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국제적으로 볼 때 큰 틀 안에서 저는 관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렇게 새로운 소식 나올 때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소식들 진짜 이면의 분석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